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그런 임신을 안 못하잖아요.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 어제 2차 종합특검 추천에 논란이 있자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부쩍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여당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 중심의 리더십보다는 정권의 성공, 그다음에 당의 성공 중심의 리더십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는데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이것이 이재명 정부 중심의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리더십을 너무 발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과 신뢰의 문제로 좀 확대돼 버렸다라는 것이 좀 문제고요. 예. 이 신뢰의 문제를 좀 바로잡는 앞으로의 리더십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리더십 전환을 언급해 주셨고요. 최 변호사께서는 좀 상대당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 상태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당청 간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지면서 이거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주당 발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란이다, 내란이다. 그런 것을 이제 정치평론가들은 이른바 정청래 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스코어가 2승 2패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1표제, 당헌 당규 결국은 관철이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 임명장을 줬던 그 어떻게 보면 20표가 되는 사람들을 한 표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가오는 8월 달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재개, 당대표 재선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았고 나아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검찰의 보안 수권 문제와 관련해서 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무시해버리고 지금 완전히 없애져버리는 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완승하는가 했었는데 연이어서 2패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나아가 뒤에 얘기할 이 2차 특검과 관련해서 가지고도 굉장히 어떤 잡음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이제 순항하는 것 같았지만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아니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리더십의 날을 세우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패배를 하는 듯한 이슈를 뒤집어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정청래 리더십이 공고해지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그런 그 합당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실패한다고 할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 부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2승 2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최대 분수령, 지금 열리고 있는 그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의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혁신당과의 합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청래 대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놓고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목표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 대표로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가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원팀, 당청 간의 원팀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그것과 배치되는 일들이 지금 그렇죠. 일어나고 네, 네, 있어서 저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게 이제 신뢰의 예, 위기, 진정성의 위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어젠다에서 대통령 어젠다로의 어젠다 시프트를 해야 아까 뭐 제가 그 리더십의 전환을 말씀드렸는데 그 리더십의 전환의 시작은 대통령 어젠다로의 시프트 이것이 먼저 있어야 그 이후에 그 어젠다를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를 가지고 당원들이 진정성과 신뢰를 다시 보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늘 의총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합당 이번에는 좀 힘들 거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번에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만약에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이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상황이 전파가 돼서 합당으로 갔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낙천 교수께서도 조국 대표와 함께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합당할 필요 없어. 대통령 지지율이 저 정도면은 대통령으로 선거 치러야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보다 20% 가까이 내지는 넘게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당이 끌어안는데 먼저 치중을 해야지 3% 타당의 지지율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당원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SNS에 본인 의견을 굉장히 쏟아내면서 그거에 대한 또 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냐? 당의 스피커들이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정지 작업을 하고 어떤 분위기 파악도 해주고 리스크를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갔다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전면에 나서야 됩니까? 대통령 외에 대통령 주변에 스피커가 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고 대부분 그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있는 것인데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이 자기 어젠다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어젠다를 어떻게 세팅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는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도 저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설득이라는 말을 하지만 누구를 설득했다, 누가 납득됐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설득이 아니라 수순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은 계속 끌고 가면 아주 강한 대결, 힘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멈추고 대통령 어젠다로의 시프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서 분명히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합당이 무산이 되게 된다면
조국 대표도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뭐 나름 시한까지 정하고 통보까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에 조국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그 정청래 대표는 이와 같은 것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가? 오히려 정청래, 조국이란 두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인위적 합당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혹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조국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주 금요일이 공교롭게 13일에 금요일인데 이번 주 13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후 통첩이다라고 하지만 시중에서는 그게 무슨 최후 통첩이냐? 최후의 애걸복걸, 최후의 간청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조국 당의 지지율이 3%를 넘지 못하는 그런 전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우리 당을 달라. 뭐 그런 어떤 선거 연대가 가능하지만 이런 그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당대표, 조국 당으로서는 이런 상황 합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인재가 모이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들어감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미래도 보고 본인의 식솔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런 부분에 어떤 합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님, 우리 당 대표 미팅까지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메아리 없는 지금 호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몸이 단 것은 조국 당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두 번째 사과를 했던 부분이 바로 2차 종합특검 추천건이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의 과거 이력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이 부분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거보다는요.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었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전준철 변호사의 모든 것을 볼 때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특검으로서 수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에 공감대가 있었다면 그 과거 이력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불쾌하다라는 느낌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딱 보면은 나에게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력 그 자체보다 지금 대통령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과 그것에 대한 이제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주적이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이 지금 이런 특검 추천이라는 걸로 분출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하나의 그냥 매개지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요. 그 민주당 의총이 끝나고 의원들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첫째, 조국 혁신단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좀 말씀드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총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들과 잘 협의하여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의총장에서 나온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의총장에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합당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상황 그런 상황들을 좀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의원들이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는 건 어렵다. 지금 이런 의견을 대체로 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후에 있을 최고위에서 아마 이와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뭐 예상된 상황이기는 했고 이제 최고위의 공이 돌아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뭐 무산된 것으로 봐야겠죠? 사실상 무산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결국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그와 같은 최종 결정을 의총을 거쳐서 의원총들이 다 모여서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하도록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뭐 반장 선거했고 거기에서 그 종교 학생회장들 모여가지고 그냥 최종 결정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합당 논의는 중지한다라는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고 예.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에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합당 무산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른바 친명계의 현재 그 정청래 당 대표에 대한 뭐 사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사과라든가 이 부분은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당헌 당규 개정으로 해서 다가오는 8월 달에 어떤 본인의 당 대표 재선에 상당 부분 파란불이 켜졌다. 교두보가 마련됐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협의도 없이 사실상 이것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상당히 정치적 위기에 빠진 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전준철 그 변호사를 특검으로 했던 이 부분 좀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이 문제다. 다른 그동안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민주당 자체에서 이른바 음모론을 얘기하듯이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왜냐? 지금 그 추천했던 이성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전혀 지금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는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했는 보도를 보면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뭐냐? 이분이 2022년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형 로펌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 1월 달 무렵에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한 8개월간 동남아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인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가운데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결국 800만 불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것을 자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 들어왔던 2023년 1월 달부터 이 그 전준철 변호사가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추가 지정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김성태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진술을 바꿨다가 막 말았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적극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 전준설 변호사로서 이번에 2차 특검에 민주당 특히 정청래 그 대표가 도장 찍어서 청와대로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격분했다 내지는 경로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좀 전에 아까 제가 2승 2패라고 했는데 이 2패가 정청래 그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절치부심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합당 문제 그리고 2차 특검 추천 문제의 과정 속에서 그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 또 김어준 씨 역시 이번 논란의 또 중심에 서 있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정청래 대표를 친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친명이라고. 지금도 대통령에 향한 단심이 있는 정치인인데 마치 반명처럼 몰고 가요. 전준철 변호사한테 직접 해명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됐던 유시민 작가 그리고 김어준 씨의 발언 내용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시점이요. 그런 해석을 할 시점은 저는 이제 지났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론도 나고 봉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의총에서 굉장히 절제된 입장을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더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랬네 저랬네를 따지기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의 전환, 어젠다의 시프트를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게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논쟁을 하다 보니 극단적인 표현, 극단적인 사례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저는 정치는 경연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경연이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것으로 예. 끝나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방식의 교훈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뭐 유시민, 김어준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평가하는 거는 이제 지난 이야기이기 예.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아젠다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변에 스피커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대통령이 글을 올렸고요. 어제는 보니까 그 청와대에서 통인시장을 찾아서 국밥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각은 뭐하죠? 내각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열심히 뜨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만기칠람하면 그 정권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결국 어젠다를 딱 하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한테 일을 맡겨야 그래야 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새벽에 새벽 3시에 밤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제가 그 어떤 법인에서 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대표로서 퇴근한 이후에 뭐 계속 올리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 예. 퇴근 이후에 자유를 누릴 자유도 빼앗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실무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거기를 통해서 뭘 정책을 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만 제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 대책보다는 세금 대책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 때려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실패했던 그것을 따라가면서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뒷받침하는 정책을 해라는 건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손가락은 좀 쉬시고 예. 밤에 좀 푹 주무시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 위임을 주고 일하도록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좀 다른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휴대폰을 쓰다 보면 예.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에는 장관들, 내각들의 메시지들이 많이 뜹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언론에 그게 조명이 되지 않아요. 정치권의 이슈가 훨씬 핫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명이 되는 예.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면 정치권의 핫함과 비슷하게 내지는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죠. 예. 내각에서 많이 SNS를 통해 가지고도 올리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각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예. 뭐 열심히 한다고까지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 테크노크래트 전문 관료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식의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정치권이 가지는 방식은 더 자극적이고 언론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의 방식은 책임 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언론에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이 그 부분을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건 정말 쓴소리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상황이 아니면 예.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스피커가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국민의힘 상황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 씨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살리겠다고 지키겠다고 김현태 단장님처럼 참군인도 나와서 외치고 전한길도 마찬가지로 그 추운 날씨에 정말 추웠습니다. 날씨가요. 그런 속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어디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도 그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약 52%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세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한동훈 콘서트 보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에 동원을 했던 끌고 왔던 그 정도 인원 동원이 가능한 정치인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동훈이 미워도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수많은 분들 역시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아야 될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의 지지자들을 비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 일단 김민수 최고의 입장이 아예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관훈 토론처럼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에서 만든 그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를 하기 전에 저 또한 그 김민수 최고위원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자리에서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와 유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출당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징적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당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외연을 확장해도 될 때가 왔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한 전 대표는 제명은 했지만 지지자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다고 그럴 수는 생각하는 충분히 거예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잘라낼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상징이고 상징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절차, 내부의 징계 절차를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집토끼로서의 외인을 확장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시도인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른바 윤어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의 정치 구도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장동혁 당대표도 지난번 그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지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비상계엄 이꼴 이 내란이란 그 프레임 자체를 얘기할수록 계속 그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내지는 윤어겐 그 프레임을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어떤 그런 독재 그리고 정청래 입법 독재 이런 부분과 싸워 나겠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에 그 입춘도 지났습니다만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발이 너무 많았죠. 출발을 하려면 그쪽으로 방향으로 몸을 틀죠. 근데 트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몸은 틀어놓고 뒷걸음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